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이번 해에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3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받아 조국 선진화의 원대한 해안과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을 지휘하고 중화공업을 일으켜 정근대적 농업국가를 경쟁력 있는 산업국가로 탈바꿈시킨 주역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1987년 60 국민항쟁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도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독재정부와 무정부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면 사람들은 독재정치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체제 하에서는 자유 하나만 상실하지만은 무정부 상태에서는 자유도 평화도 질서도 사유재산도 모두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열국 간의 끊임없는 전란과 이에 따른 흉년과 혼란의 연속은 결국 진시황의 전제정치를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였듯이 4.19 이후 장면 정부의 무능과 끝없는 혼란상은 박정희식 개발 독재를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언론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유보된 기간은 유신 치하 7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하늘이 낸 인물입니다. 원효결서에 경자 신축, 남어 남박, 남가 이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960년 4.19가 일어난 경자년과 1961년 신축년 사이에 남쪽에서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게 바로 남어남박의 뜻입니다. 경자신축 남어남박. 그래서 남과 이할이 뭐냐면은, 그래서 박씨가 난을 일으켜서 남쪽에는 살 길을 개척한다 이겁니다. 북쪽은 죽었잖아요. 북쪽은 나라가 아닙니다. 밥도 못 먹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쪽이 바로 박정희 씨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개발해서 남쪽에 활로를 개척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998년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교포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세계 신무 학기도회 도주라고 소개한 지한재 씨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지한재, 클 한자 실을 제자 지한재. 이분이 말하기를 전화상으로 원효결서를 감명 깊게 읽었다.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은 박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실 차장 출신으로 박 대통령을 모셨다. 그래서 박 대통령 서거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가서 FBI 요원들의 그 합기도를 가르치고 종종 무술 지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1970년이 경술년입니다. 삼선 개헌에 공화당이 성공했어요. 이 대통령이 두 번 아닌 3선 4선 하다가 살고만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만둘 줄 알았는데 두 번 하고 세 번째 개헌안이 통과돼서
세 번째 출마를 했습니다. 1970년. 그래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고 야당 후보로는 김대중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1970년 10월 어느 날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박 후보가 유세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지한재 씨는 유세 하루 전에 대전에 미리 도착해서 운동장 안전 문제 혹시 뭐 폭탄을 누가 장치해 놓은 게 없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는 바로 계룡산에 있는 갑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업설 묻자 마음심자 무심 주지 스님에게 문안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지한재님이 우리 박 후보님이 이번에 당선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무심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을 읽어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한지 한국 문종이에 적은 거를 내밀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박묘일지 재봉춘이라. 묘목 아시죠? 나무에 나무를 심기 전에는 4, 5월 식목일 전에 묘목 어린 나무를 미리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 산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박씨묘목의 한 가지가 다시 봄을 만났도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다시 봄을 만났으니 꽃이 피겠죠. 정직 여죽 화기춘이라. 바르고 곱기가 대쪽 같으니 화기가 도는 봄이로다. 화기가 바로 이제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화기가 도는 봄이다 이거죠. 희정민한 공덕춘이요 빛나는 정치에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봄이로다. 공덕춘 모든 국민이 봄을 얻었다 이거죠. 대동천지 일신춘이라. 하늘과 땅이 한 가지로 크게 동화하니 한바탕 새봄이로구나. 일신춘. 통치사회 비난춘이요 사회를 잘 통치하니 비난춘. 춥고 배고픈 자에게도 봄이 왔네 이 뜻입니다. 춥고 배고픈 같이 따라다니죠. 춥고 배고픈 자에도 봄이 왔어요. 영토 귀빈 만정춘이라.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외국 투자자들 마산 그 자유 그 시설 그 공단 그때 있었습니다. 그 요즘 뭐 철거하고 없지만은 그때 일본 자본, 미국 자본, 뭐 외국 자본 막 끌어들였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귀빈이죠. 우리나라 투자를 하니까 영토 안으로 귀빈들을 모시니 온뜰에 봄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강루 충신 과충성, 정부 각 부처의 충신들이 과잉 충성을 해서 이로 인해 하세 영광 만민누라. 임금이 죽는 것을 승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지가 할다 떠날 하자.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니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네 이 뜻입니다. 박 대통령이 왜 영광스럽게 이 사람이 이 표현을 했냐면은 만약 4.19 같은 걸 만나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불명예 퇴진한 것이 아니고 같은 패거리 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 간의 암투로 인해서 과잉 충성을 하다 거기서 어떻게 사고가 나서 자중질환으로 박 대통령이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영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대한 인물은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근세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잘 죽은 인물은 이순신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에? 죽기를 잘 죽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오호 오미 낙단나리나. 오호는 슬프다 이거죠. 슬프도다. 오미 1970년이 아까 말한 대로 경술년입니다. 오미년이 뭐냐면 1978년이
무오년이요. 말띠해고 1979년이 김인년입니다. 김이 만세 독립 3.1운동 일난 60년째가 되는 날인데 바로 79년 김인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낙단당이라 당 마루당자 높은 마루에서 단상의 마루에서 떨어진다 추락한다 이래 돼 있어요. 자, 이게 박 대통령의 운명을 예고한 겁니다. 이거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이거 다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은 이거 보세요. 박정희 이게 7자식 9행인데 이거 첫 자로 이렇게 세로로 읽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 이래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죠. 슬픈 오자. 각하 이거는 글자는 틀리지만 한글로 읽으면 각하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고 한 줄에 7자씩 해서 9자리면 7, 9, 63이잖아. 이게 절묘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 정사생이에요. 붉은 뱀띠입니다. 그리고 1979년 11월 26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하늘이 허락한 천수가 바로 63세입니다. 60석 되잖아. 어? 이거 기똥찬 거예요. 이게 응? 이거 근데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까? 응? 그러니까 박 대통령 하늘이 낸 사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때 경호실장이 박종규 실장입니다. 박종규 실장한테 이걸 보였어요. 지한제가 경호실 차장이니까 바로 밑에 차장이니까 실장님 이거 이런 구절이 어떠한데 이걸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어떨까 의논했는데 마지막 구절 오 슬프다 딴 건 모르겠는데 딴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알 수가 없죠. 오호 슬프도다 오미에 높은 단상에 이게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 이게 마음에 끄름지게 해서 이 끄름지가 떨어질 낙자 이게 죽는다는 소리예요. 하세 이거 세상 떠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게 끄름지게서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경호실 차장 박종규 참 실장은 1973년인가 4년인가 그 8.15 날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이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제1교포 조총련이 보낸.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갔고 그 후로 차지철 의원이 그때 공화당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경호실장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차지철이하고 김재규하고 소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그분이 목사 누굽니까? 그 목사의 딸, 최 목사의 딸 때문에 지금 망했잖아. 최순실이 때문에 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싸웠다고. 김재규하고 이 차지철이하고. 그래서 과잉충성한 나물에 박 대통령이 이렇게 떠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여하튼 당선됐어. 그래서 지한제 님이 다시 갑사를 찾아갔어요. 주지 스님한테. 아이고 주지 스님이 이거 참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거 당선됐으니까 당선 인사차 갔는데 이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발견했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절에 근무한 적도 없고 그런 성명을 가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불교계에. 그럼 이게 뭐냐? 자, 여환 해탈, 여환 같을 여자 환 거짓 한자입니다. 여러분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가 자기 털을 하나 뽑아서 훅 불면 72명의 손오공이가 나타나고 변신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문 닫힌 문을 침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못 들어가니까 파리로 변해가지고 파리나 모기로 변해가지고 창구멍으로 뚫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교 독신 문수보살께서 잠시 무신 스님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의 운명을 예고하기 위해서 변신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 대통령의 그 일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과연 하늘이 낸 사람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없었다면 저는 뭐 6.3 사태 이후로 박 대통령 차에서 감옥을 5년간 살았습니다만은 5년 이상 5번 7년을 살았는데 역사를 평가할 때 절대 개인 감정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4.19 때 데모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 대통령이 가난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산업화를 이루게 했잖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산업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한한 영광을 비는 모든 국민들은 절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지 맙시다. 절대 부정하는 거자 뭐 독재자니 어쩌니 다 부정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